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커플 이야기가 주 목적입니다. 이렇게 아기들도 예쁜 커플이 있고요. 동물들도 커플이 있죠. 다 이렇게 우리 세상에는 짝이 다 있어요. 우리 옛말에 젓가락도 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집신도 짝이 있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힘에도 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커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도 짝이 있어요. 그래서 작용의 짝꿍은요, 반작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얘는 꼭 같이 다녀야 돼요. 자, A와 B가 있다면 커플이 되려면 A가 B를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짝꿍이 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B를 좋아했으니까 짝꿍이 되려면 B가 A를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좋아해야겠죠?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도 똑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B를 미는 힘이라는 작용의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자, 짝꿍이죠. 그러니까 A가 B를 밀었으니까 이번엔 누가 누구를 해야 돼요? B가 A를 같이 밀었으니까 똑같이 밀어야겠죠. 당기는 힘이라면 똑같이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짝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작용이 있으면 항상 반작용 힘이 있는 거예요. 자, A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B가 A를 미는 힘이 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와 달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이에요. 자, 근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달을 당기는 거예요. A가 B에게 준 목걸이. A 건가요? B 건가요? 이거 B 거예요. A가 B한테 줬잖아요. B 거예요. 다시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 그럼 누구 거여야 돼요? 달 거여야 돼요. 그래서 달한테 그려야 합니다. 자,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짝꿍이라 했죠. 자, 반작용은요. 지구가 달을 그랬으니까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 누구 걸까요? 이번에는 지구 거겠죠?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입니다. 근데 커플이에요. 내가 500원짜리를 선물 줬으면 얼마짜리를 받아야 되죠? 500원을 받아야 되죠. 주고받는 게 똑같아야 커플이 오래 갑니다. 이게 다르면 커플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커플은 항상 주고받는 양이 같아야 합니다. 힘도 똑같아요. 작용, 반작용은 항상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되냐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서로 같은 힘의 같은 선상에서 방향은 서로 마주보거나 반대가 되거나 이렇게 당기면 당기고 밀면 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공이에요. 자, 공과 책상과 지구까지 등장했습니다.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공과 지구 한번 해볼까요? 공이 지구를 당기는 힘 어디 있을까요? 공이 지구를 당기는 힘은 지구한테 있겠죠. 이거는 공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에요. 자, 반작용은요. 지구가 공을 당겨야겠죠. 그럼 누구한테 있을까요? 공한테 있겠죠. 지구가 공을 당기는 힘이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파란색으로 책상이 지구를 당기는 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반작용은 뭘까요?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힘도 있을 거예요. 자, 끝일까요? 아니죠. 일단 공과 책상을 한번 볼게요. 공과 책상은 맞닿아 있죠? 자, 책상은 공을 들어 올려주는 힘이 있어요. 우린 이거를 수직항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공이 책상을 누를 수 있죠.
공이 책상을 미는 힘 누구 걸까요? 책상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반작용. 책상이 공을 미는 힘도 존재를 하겠죠. 자, 책상 역시나 여기 지표면이 있죠. 지표면이 책상을 들어 올리는 힘이 있을 거고요. 지표면이 책상을 들어 올리는 힘이 있을 거고요. 책상이 지표면을 누르는 힘도 존재할 겁니다. 우리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번에 공이랑 실에 묶여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도 지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공은 무슨 힘을 받죠? 일단 중력이라는 걸 받죠. 이게 지구가 공을 당기는 힘이에요. 근데 지구 저 멀리 있으니까 일단 이거 안 그릴게요. 지구가 공을 당기는 힘이 있고요. 공이 또 누구를 당기죠? 지금 실에 매달려 있죠. 공이 실을 당기는 힘도 있을 거예요. 공이 실을 당기는 힘. 또 실도 어떻게 해요? 공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이 실을 당기는 거고요. 얘는 실이 공을 당기는 힘이죠. 자, 천장도 있죠. 실이 천장을 당기는 힘. 실이 천장을 당기는 힘이 있다면 천장은 실을 당기는 힘이 또 존재를 하겠죠. 자, 우린 이렇게 실이 당기는 힘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요. 장력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실이 당기는 힘은 우리 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이 공을 당기는 힘이죠. 자, 얘는 천장이 실을 당기는 힘이에요. 천장이 실을 당기는 힘이 장력이 아니라요. 실이 공을 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지금 색깔이 똑같은 것끼리는 크기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힘을 여러 번 표시하는 연습을 계속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작용 반작용은요, 두 물체 사이예요. 두 물체 사이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항상 존재한다. 힘은 무조건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동일선상에 존재하고요. 힘의 크기는 같고 주고받는 것 같아야 돼요. 방향 서로 반대다. 밀면 밀고 당기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커플쌍으로 존재한다. 자, 수직항력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수직항력은 접촉한 면이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힘이에요. 수직으로. 접촉한 면에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공이랑 책상이 아까 있죠. 자, 공은 책상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책상을 누르겠죠. 그러면 공이 책상을 미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반작용은 책상은 공을 또 미는, 들어 올리는 힘이 존재하죠. 얘를 우리는 수직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N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아까 장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표시하냐면 T라고 표시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수직항력이 있기 때문에 공이 밑으로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공은 중력을 받고 있죠. 지구가 공을 당기는 힘이 있는데 지금 수직항력 때문에 얘는 멀쩡하게 그냥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의 합력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내 것만 봐야 돼요. 공에 있는 힘만 더해야 되고요. 책상의 합력은 책상에 있는 힘만 더해야 돼요. 막 내가 남의 것까지 결산을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력을 구하라 라는 것과 작용 반작용을 구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수직항력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이 체중계 잴 때예요. 체중계 잴 때 보면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체중계를 누르는 힘이 있죠. 그리고 체중계는 나를 들어 올려주는 수직항력이 있죠. 체중계에는 바로 이 수직항력이 뜨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누군가가 나를 꾹 누르면 내가 체중계를 누르는 힘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나를 들어 올려주는 수직항력도 더 커져야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물체가 맞닿아 있으면 수직항력은 어느 방향일까요? 접촉한 면에 들어 올리는 방향,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방향, 바로 이 방향이 수직항력이 될 겁니다. 이 단원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앞으로 걸어갈 때 내가 땅을 밀잖아요. 땅도 나를 밀면 협력이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죠.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땅을 미는 힘이 있죠. 발이 땅을 미는 힘 누구한테 있어요? 땅한테 있는 거예요. 자, 반작용은 뭐예요? 땅이 발을 미는 힘이죠. 누구한테 있어요? 발한테 있죠. 나는 이 힘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지금 더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누구 거예요? 땅 거고요. 얘는 누구 거예요? 발 거예요. 발은 발이고 땅은 땅이죠. 근데 각각 다른 것에 있는 거를 더해버리면 안 되겠죠. 이거는 내 친구 지갑에 있는 돈까지 내가 막 합산하면서 계산을 같이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합력을 구할 때는 내 거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평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힘의 평형이라는 거는요, 합성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딱 하나, 나만 보는 거예요. 공은 공, 실은 실, 이렇게 한 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면요, 공은 지금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고요.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고요. 또 책상이 공을 들어 올려주는 힘이 있죠. 얘는 중력이죠. 지금 공한테는 요것만 있는 거죠. 그러면 공의 합력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수직 강력 더하기 중력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은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직 강력이랑 중력이 지금 방향이 반대죠. 그리고 얘는 안 움직이죠. 그러면 우리 F는 M에 있을 때 여기가 F고요. 여기는 합력이니까 F는 MA라고 해서 A, 얘 안 움직이죠. 가속도 0이 되겠죠. 질량이 0은 아닐 거니까요. 그러면 수직 강력과 중력은 방향이 다르고 크기는 같겠다라고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뒤에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역시나 아래 방향으로 공은 무엇을 받죠? 중력을 받아요. 그리고 실이 공을 당기는 힘이 있죠. 실이 공을 당기는 힘, 우리 이거 뭐라 부르는데 했죠? 장력이라고 부를 거고요. 앞으로 영어로 T라고 쓸 거예요. 역시나 이 공의 합력은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장력 더하기 중력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러면 F는 MA다. 또 이렇게 식을 써서 가속도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이랑 작용, 반작용은요, 꼭 구분해 줘야 됩니다. 얘는 두 물체고요. 얘는 나만 보는 거예요. 내 거 더하는 거예요, 그냥.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의 3법칙과 2법칙 한번 연계해서 생각해 볼게요. 축구 선수들은 다리만 튼튼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이분들은 웨이트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왜 할까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자, 지금 두 분이 서로 손을 밀고 있어요. 자, 장미란 선수랑 황경선 선수인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황경선 선수가 장미란 선수를 미는 힘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손바닥으로 밀고 있으니까 요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황경선 선수가 장미란 선수를 미는 힘, 반작용은 장미란 선수가 황경선 선수를 미는 힘. 두 개는 어떤 관계죠?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그래서 F는 MA에서 F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받은 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작아집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질량이 큰 차와 질량이 작은 차가 부딪히면요.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질량이 큰 차는 가속도가 작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않겠고요. 질량이 작은 차는 가속도가 크겠죠. 가속도 크겠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커서 저 멀리 다시 날아가서 2차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3법칙과 2법칙을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자, 지금 이 네 가지 순서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순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첫 번째, 작용하는 힘을 모두 표시한다. 제일 어려운 단계예요. 모두 표시를 일단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을 구하고 가속도를 구해봅니다. F는 M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각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요.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찾아봅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주한 물체입니다. 지금 M1, M2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고요. F1이라는 힘으로 옆에서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속도가 이쪽으로 A로 가겠죠.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우리 2kg, 3kg으로 그냥 설정을 하고 해볼게요. 그리고 힘은 10N을 줍니다. 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힘을 먼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10N을 내가 M1 물체를 물고 있는데 막 이게 뛰어넘어서 M2까지 영향을 주고 이러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아는 10N의 힘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또 M2는 누가 밀고 있죠? M1이 밀고 있죠. 그러면 M1이 M2를 미는 힘이 존재할 겁니다. 자, 반작용. M2가 M1을 미는 힘이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각각 떼서 보면요. 이 2kg짜리 M1은 10N, 그리고 이쪽으로 파란색이 하나 있고요. 3kg짜리 M2는 이쪽으로 파란색 힘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물체는 같이 움직이죠. A라는 가속도로. 그쵸. 그리고 이 두 개는 사실 작용 반작용이니까 힘의 크기가 같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하고 빼고 하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F는 MA라는 식에서 살펴보면 10N에다가 이거 더하기 요거 한 게 F인 거고요. M은 전체 2kg, 3kg니까 총 5고 A죠. 그래서 얘는 사실 없어지겠죠. 그래서 10은 5A다 라고 해서 A가 얼마가 나오죠? 2m/s 제곱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2m/s 제곱으로 움직일 거고 얘도 2m/s 제곱으로 움직일 거예요. 똑같이 F는 MA를 다시 한번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MA고요. 여기도 F는 MA일 거예요. 자, F는 여기 있는 힘을 써주는 거죠. 그러면 10 빼기 파란색 요거죠. 이거는 M 2고요. A 얼마예요? 2죠. 자, 여기는 F가 뭐만 있어요? 파란색 요것만 있죠. 그리고 A는 얼마예요? 3이고 M은 3이고 A는 2죠. 그러면 파란색은 몇 뉴턴일까요? 6뉴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얼마일까요? 똑같은 파란색이니까 6뉴턴이죠. 맞는지 한번 볼까요? 10 빼기 6은 2 곱하기 2, 4 맞나요?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M1이 M2를 미는 힘은 6뉴턴, M2의 알짜인 6뉴턴, M1의 알짜인 4뉴턴. 다 이해되시나요? 아무리 많이 붙어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로 묶었습니다. 장력이라는 게 생겼죠. 근데 똑같아요. 자, 역시나 여기 2kg, 3kg이라고 두고요. 여기 10N이라고 둘게요. 자, 힘을 한번 그려볼게요. F를 10N이 얘를 일단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실이 M2를 당기는 힘 T가 있고요. 같은 실이죠. 실이 M1을 당기는 힘 T가 있어요. 같은 실이기 때문에 똑같은 T예요. 더 이상 쓸 거 없죠. 끝. 자, F는 MA. 또 크게 한번 써놓고 시작할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총 10N만 남죠. T는 사라질 거고요. M은 2 더하기 3이고요. A는 A라고 되겠죠? 그럼 A가 몇 미터/s죠? 2m/s 제곱이 나옵니다. 자, 똑같이 떼서 볼게요. M1은 2kg에 이쪽으로 T 하나 있고요. M2는 3kg에 이쪽으로 10이 있고 이쪽으로 T가 있네요. F는 MA 그대로 써놓고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2kg의 F 자리엔 뭐밖에 없어요? T밖에 없죠. M, 2. A 지금 얼마였죠? 2네요. 2. T 얼마인가요? 4N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여기도 똑같이 해볼게요. 10 빼기 T는 M, 3. A, 2. T 얼마인가요? 4N이라는 거
않죠. 하나하나 천천히 힘을 그린 다음에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르래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도르래입니다.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2kg 하고요. 여기가 3kg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힘을 한번 또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그릴게요. 얘는 아래로 무엇이 작용하냐면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은 mg죠. g를 우리 10m/s 제곱이라고 편하게 쓰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위로는 실이 3kg을 당기는 힘 T가 있고요. 쭉 같은 실이죠. 실이 2kg을 당기는 힘 T가 있고요. 두 물체는 실에 묶여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똑같이 A일 것입니다.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쭉 펴면 또 아까 모양이랑 똑같지 않나요? 2kg, 3kg, 그 당기는 게 중력 mg니까 30N.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죠. 이게 이렇게 꺾인 것 뿐입니다.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F는 MA죠.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중력. 얘는 30N이겠죠? 3 곱하기 10이니까요. 그러면 30 빼기 T 더하기 T니까 역시 없어지고요. 30은 M, 2, 3이니까 5 곱하기 A. A는 얼마일까요? 6m/s 제곱이네요. 가속도 6m/s 제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각각 물체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각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kg에는 뭐만 있죠? T만 있죠. 그리고 가속도는 이쪽으로 6m/s 제곱이죠. 3kg에는 어떻게 있죠? 이쪽으로 30N 있고요. 이쪽으로 T가 있고 이쪽으로 6m/s 제곱이 다니죠. 역시나 F는 MA에다가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F는 T밖에 없죠. M 2, A 6. T 얼마인가요? 12N 장력을 구했네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30 빼기 T가 되겠네요. 이거는 3 곱하기 6이네요. 3, 6에 18이죠. 그럼 T 얼마인가요? 12N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르래도 절대 어렵지 않아요.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도르래예요. 둘 다 매달렸어요.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역시나 이게 3kg, 2kg이라고 두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3kg 아래쪽으로 무슨 힘을 받죠? 중력 30N이 잡아당기고요. 2kg 아래쪽으로 무슨 힘 받죠? 중력 20N. 자, 실이 당겨 있죠. 실이 3kg을 당기는 힘 T. 같은 실로 쭉 묶여 있어요. 실이 2kg을 당기는 힘 T. 그리고 무거운 쪽으로 내려가겠죠? 가속도 이쪽으로. 얘는 올라갈 겁니다. 이거 다시 그리면요. 요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이쪽으로 20N, 이쪽으로 30N. 요 모양이에요. 요거랑 같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더 어려워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하는 거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F는 MA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이쪽 방향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30이 더 크니까 30 빼기 20 이렇게 되겠죠. 얘는 총 5kg에 A가 됐네요. 10은 5A니까 A 얼마인가요? 2m/s 제곱이네요. 얘는 아래로 2m/s 제곱으로 내려오고 얘는 위로 2m/s 제곱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2m/s 제곱, 2m/s 제곱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3kg은 아래로 30N, 위로 T, 아래로 2m/s 제곱이에요. 자, 2kg짜리는 아래로 20N, 위로 T, 위로 2m/s 제곱입니다.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F는 MA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F는 30 빼기 T죠. M 3 곱하기 A 2. 자, 30 빼기 T는 2, 3은 6. T 얼마 나오나요? 24N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요거 F는 MA죠. 자, 이번에는 지금 가속도 위로 가고 있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쓸 때 잘 생각해야 돼요. 방향 잘 생각하셔야 돼요. 20을 기준으로 쓸 거면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요. 20 빼기 t는 m 곱하기 어떻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2로 쓰셔야 되겠죠. 이유는 당연히 얘는 위로 가고 있고 아래로 나가는 거 플러스로 잡았잖아요. 자, 그러면 m은 2죠. 그러면 20 빼기 t는 마이너스 4니까 t는 얼마가 되나요? 24N. 똑같게 나오겠죠. 그래서 부호만 중요 잘 따져서 쓴다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있어요. 이번엔 빗면입니다. 자, 여러분 빗면은 조금 이제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삼각함수, 삼각비는 배웠을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질량이 있으면요. 질량 있는 물체가 있으면 얘는 중력을 아랫방향으로 받겠죠. 근데 얘는 지금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지만 빗면 위에 있기 때문에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빗면으로 움직이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력을 분해를 할 겁니다. 자, 어떻게 분해를 할 거냐면요. 이쪽으로 X축, Y축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정사형을 시킬 겁니다. 이쪽으로 내리고요. 그러면 mg는 요거 더하기 또 y축으로 뜨면 요렇게 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mg는요. 얘 더하기 얘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색깔을 바꿔볼게요. 요것 더하기 요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여기 있죠. 이 세타를 또 찾아줘야겠죠. 여기서. 자, 90도죠. 이거 그대로 내리면 여기가 90도고요. 이렇게 크게 만들면 여기가 별표일 거고요. 이게 또 90도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빗변이 mg니까 빗변분의 밑변하면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요거를 x라 치면 빗변분의 x 하면 코사인 세타니까 x는 어떻게 돼요? mg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요만큼은 지금 높이죠. 그래서 mg분의 y는 사인 세타니까 요 값은 얼마가 돼요? mg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mg 사인 세타만큼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이 끈으로 당기니까 t예요. 그럼 이 mg 코사인 세타는 지금 얼만큼의 이 mg 코사인 세타로 이 빗면을 누르고 있죠. 빗면이 얘를 들어 올려주는 이 수직 강력 힘은 얼마가 될까요? 위아래로는 솟거나 꺼지면 안 되니까 똑같이 mg 코사인 세타만큼이 될 겁니다. 자, 조금 어렵죠. 분해를 해서 보는 것 뿐입니다. 똑같아요. 여기 우리 뭐 30도라고 칠게요. 그리고 얘를 뭐 3kg 그리고 얘를 2kg 똑같이 할까요? 그러면 똑같이 이쪽으로는 30N의 중력이 당길 거고요. 위로는 실이 당기는 힘, 장력이 있습니다. 장력이 있고요. 이 아래로 원래 20N의 중력을 받을 텐데 이게 30도죠. 그리고 30도 그러면 요만큼은 20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에서 몇 뉴턴이에요? 10N이 될 겁니다. 다 있어요. 앞에서 한 거랑 똑같아요. 가속도 한번 구해볼까요? F는 ma니까 30 빼기 10은 3이니까 5 곱하기 a 해서 a가 얼마일까요? 4m/s 제곱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t 한번 구해볼까요? 30 빼기 t 역시나 똑같이 F는 m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10이니까 t는 18N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빗면도 앞에서 한 거랑 전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3개가 있어요. 3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실이 이거 다르죠. 그러니까 T1, T2로 둔 것 뿐이에요. 그래서 3개도 그냥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이게 3kg, 2kg, 1kg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지금 몇 뉴턴 받죠? 30N. 이거 아래쪽으로 몇 뉴턴 받죠?
20N. 그리고 실이 M1을 당기는 힘 T1. 그러면 똑같은 실이죠. 실이 라지 M을 잡아당기는 거 T1. 자, 실이 M2를 잡아당기는 T2. 실이 라지 M을 잡아당기는 T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그리면요. M1은 30N 있고 위로 T가 있고요. 이 1kg짜리는 이쪽으로 T1, T1 이쪽으로 T2. 여기 2kg짜리는 아래로 20N, 위로 T2 요거예요. 역시나 가속도부터 구해볼까요? 30 빼기 20이 F겠죠. F는 MA예요. M은 3, 2, 1 다 더하니까 5, 6이네요. 6 곱하기 A네요. 그러면 10은 6A니까 A는 6분의 10m/s 제곱이네요. 3분의 5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나왔어요. 똑같이 하면 돼요. 30 빼기 T1이 F겠죠. F는 M, 3 곱하기 A, 3분의 5. 자, 그럼 T1은 얼마인가요? 25N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똑같이 하면 돼요. T2 한번 구해볼까요? 지금 가속도 위로 가죠. 그러니까 F는 이렇게 쓸게요. M, A라고 쓸게요. 왜냐하면 A를 플러스로 두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A 값이 지금 얼마냐면 A가 3분의 5죠? 그러면 3분의 10이 되네요. 그럼 T2는 3분의 60 더하기 10이니까 3분의 70이 되네요. T1, T2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방금방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를 구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속도를 구하면 시간에 따른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커플이에요. 작용이 있으면 무조건 반작용이 있습니다. 힘의 평형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한 물체에서만 봐야 합니다. 같은 물체에서 모든 힘을 합쳐 보았을 때 그 힘이 합이 0이면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직항력이라는 건 접촉면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뉴턴의 법칙을 마무리하였습니다.